안녕하십니까, 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나 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지난번에 이제 부르고뉴 루즈 했잖아요. 네네. 네, 이번엔 부르고뉴 블랑입니다. 네, 비슷한 조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네. 우선 부르고뉴 이제 지난번에 그 강의를 했었으니까 네. 오늘은 약간 부르고뉴 블랑에 대해서 네. 대표적인 산지나 이제 품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멸망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르고뉴는 매우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의를 진행 중인데 오늘은 멸망전이니까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강의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르고뉴 크게 네 지역의 화이트 와인 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북쪽부터 샴페인과 인접한 샤블리 지역이 있고요. 남쪽으로 이동하면 꼬트 도르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꼬트 드 보온 지역에서 부르고뉴 최고의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꼬트 드 리에서도 화이트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꼬트 드 보온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교에 뮤지니 블랑을 필두로 비조의 레비올레트, 오코트 르 블랑, 그다음에 샤를라쇼의 부르고뉴 알리고떼 등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꼬트 드 보온 남쪽으로 이어지는 꼬트 샬로네즈와 최남단인 마코네 지역에 이르기까지 부르고뉴 곳곳에서 멋진 화이트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생산지는 앞서 언급한 꼬트 드 보온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메르소입니다. 메르소는 꼬트 드 보온 지역의 화이트 와인 생산지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마을로 놀랍게도 여긴 그랑크루 포도밭이 없지만 아주 매력적인 무시할 수 없는 17개의 프리메크루 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포도밭인 레 페리에는 웬만한 그랑크루를 능가할 만큼 뛰어난 퀄리티와 파워가 돋보이는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레 제네브리에르나 레 샴 역시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리니 몽라쉐입니다.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마을로 이곳에서는 전설의 화이트 와인인 르 몽라쉐가 생산이 되고 있으며 총 4개의 그랑크루 포도밭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은 샤샤뉴 몽라쉐입니다. 플리니 몽라쉐의 마을 바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포도밭은 플리니 몽라쉐와 더불어 몽라쉐 언덕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샤샤뉴 몽라쉐 역시 3개의 화이트 와인 그랑크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둘은 앞서 언급한 몽라쉐와 바따르 몽라쉐로 샤샤뉴와 플리니 두 마을이 공존하며 소유한 포도밭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사샤뉴 몽라쉐에 속한 유일한 그랑크루인 크리오 바타르 몽라쉐이며 규모는 작지만 역시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샤뉴 쪽에 좋은 생산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꿈트라통이라든가 DRC라든지 르플레브라든지 탑은 그쪽에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후를 살펴볼까요? 기후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서늘한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특히 플리니나 샤샤뉴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릭터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둘이 좀 유사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토양입니다. 부르고뉴의 토양은 전체적으로 석회암이 베이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생대 쥬라기 시대에 형성된 해양 퇴적층이 기반이 되고 코트 드 보온과 같은 지역에서는 담회색의 이에토와 석회암이 섞인 토양이 경상면 아랫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꼬트 도르의 포도밭 중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언덕의 배수가 좋고 돌이 많은 얕은 토양을 이제 최고로 치는데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주로 언덕 기슭에 깊고 비옥한 흙이 자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르고뉴의 포도밭은 지역마다 토양의 성분이 다른데 이러한 토양의 미세한 차이가 와인의 풍미를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양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품종입니다. 부르고뉴 블랑의 주인공은 샤르도네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샤르도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심어진
화이트 품종으로 부르고뉴에서 그 기원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뭐 칠레,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글로벌 포도 품종입니다. 샤르도네가 이렇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뭐 춥고 서늘한 기후부터 뭐 따스한 온난한 기후까지 뭐 가리지 않고 비교적 포도가 잘 익으며 토양도 뭐 석회암, 점토, 화강암 등 다양한 종류의 토양에서 이제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샤르도네는 부르고뉴에서 기원을 두는데 유전자 조사에 따르면 고대 피노누아와 구아즈 블랑 품종이 자연구회로 만나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는 품종이지만 또 특징이 품종 자체의 향이 강하지 않고 중성적인 프로필을 지니고 있어 이제 어떻게 양조에 하느냐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샤르도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샤르도네는 양조자의 캔버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조 기술과 숙성 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스타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포도 품종입니다. 부르고뉴의 샤르도네와 뉴올드의 샤르도네를 비교해 볼 때 부르고뉴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는 균형 잡힌 산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샤르도네가 매우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니고 있으며 강한 오크 터치나 버터리한 유질감으로 유명하지만 부르고뉴에서는 서늘한 기후 덕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산도가 좋고요. 알코올이 과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코올 볼륨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와인에서 느껴지는 신선함과 세련미가 돋보이며 오크 숙성을 통해서 과실에서 오는 헤이즐넛이라든지 바닐라라든지 이제 다차원적인 풍미를 내기도 하죠. 이 정도 하면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8개 와인을 준비하셨나요? 네,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빈티지도 그러면 맞추셨어요? 예, 맞습니다. 2022로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댓글을 좀 보니까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50불 이하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불대가 있을 수도 있고 50불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르고뉴 블랑 2022 빈티지는 아주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빈티지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잘 짜여진 밸런스와 우아함, 그 다음에 뛰어난 에이징 포텐셜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빈티지입니다. 자, 그럼 와인 주시죠. 와인 준비해 주세요. 3번이 되게 진하게 추출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좋은 포도로 농축을 시켰을 수도 있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차가웠다. 팁을 드린다면 화이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이스버킷에 넣어서 굉장히 오래 두신 것 같은데 이러면 향이 안 나요. 내가 보기엔 한 12도, 13도 너무 차가워요. 화이트도 14도, 15도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팅하기 좋고 사실은 아주 고가의 와인은 몽아쉐나 뭐 슈발리에 이런 것들은 점점점 온도를 올려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죠.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되게 1번은 라이트하고 라이트하다. 이번에는 좀 갸우뚱. 약간 저가 화이트에서 나는 허브 향들이 좀 나서 뭐 다 저가긴 한데 아토님이 생각했을 때 약간 좋은 화이트 와인은 어떤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많죠. 메르소만 보면 뭐 3대 천왕,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잘 만드는 집은 코시하고 아르노안트가 원투펀치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꽁트라퐁이라든지 훌로 그 4개 정도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성비로는 부주로 같은 집들도 아주 잘 만들고 있고 플리니는 뭐 르플레브가 좋죠. 르플레브가 뭐 단연 최고의 화이트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사샤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 가장 좋아하는 집 알렉스 모로고 폴피오라든가
하모네는 사실은 2014 이전에는 정말 예술이었는데 농장하고 좀 찢어지면서 예전보다는 퀄리티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하모네 같은 경우에는 89 같은 거 마시면 찌릿찌릿해요. 진짜 맛있는 집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완성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마랑지도 잘 만드는 집들이 있고, 저는 가성비로 최고로 친다면 알렉스모. 알렉스모. 안 부드러워. 하나만 골라도 되죠? 네. 일단 1번은 시트러스 캐릭터와 뭐 화이트 플라워, 바닐라 이런 느낌이 나면서 잔에서 은은하게 향 잘 뽑아줬어요. 근데 뭐 애시디티도 미디엄 플러스 정도 되면서 쳐주는 느낌도 좋았고 뭐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뒤가 아예 없어요. 그냥 너무 좀 플랫하다고 해야 되나 와인이.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저가사르도네 같은 와인에서 많이 느껴지는 그 허브 향이 있어요. 약간 그거랑 시트러스, 뭐 과일도 나기는 했어요. 지나면서 과일도 나기는 했는데 향이 거의 뭐 소비뇽 블랑? 풀 냄새 같은 그런 것도 나고 피니쉬도 툭툭 짧게 끊어지는 거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반면 이제 3번이 이게 2번이 떨어지니까 3번은 뭐 비슷하겠죠. 샤르도네니까. 그러니까 화이트 플라워라든지 시트러스라든지 약간의 바닐라라든지 이런 헤이즐넛 느낌이 나는데 굉장히 농축된 느낌이에요. 타이트하게. 팔레트 차이도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게 같은 가격일까? 아니면 최소한 같은 가격이라도 두세 배 이상? 그래서 뭐 세 번째는 농축미나 파워에 있어서 압도적이었고요. 세 번째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다 보니 네 번째가 사실은 좀 플랫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도 약간 오차드라든지 이런 뭐 오렌지 이런 느낌도 좀 나긴 하고 전체적으로 팔레트에서도 밸런스도 괜찮고 한데 느낌이 없다. 개인적으로 뭐 1번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저는 3번 빼고는 다 탈락이 맞아요. 다시 한 번만 테스팅 해볼게요. 한번 네. 하하 이거. 1번도 그러니까 향은 나쁘지 않아. 네. 근데 팔레트에서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미국 샤르도네가 더 맛있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섬세함이나 델리케이트한 느낌은 미국 샤르도네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물 마시는 느낌이야. 그리고 약간 그린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이거 보니까 좀 이렇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요. 확실히 집중도나 파워는 훨씬 더. 1, 2, 4번 탈락. 1, 2, 4번 탈락. 좋은 화이트 와인을 고를 때 저는 레드도 마찬가지지만 화이트도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향에서 나는 인텐시티, 향의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이어지는 느낌, 미디엄 바디지만 입안에서 오래 여운을 남기는 와인들이 있고, 미국 샤르도네처럼 캐비하게 입안에 딱 넣어서 우와 이게 뭐지, 이거 올리브 오일 맛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입안을 쳐주는데 네. 피니쉬는 쭉 치고 나가는 이런 와인들이 좋죠. 인생 화이트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꾸시드리 89, 꼬르똥 샤르마뉴 뭐 그런 거 아주 좋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모네 89, DRC는 의외로 몽아쉐가 89가 맛없었어. 뭐 생각보다 별로였고, 몽아쉐는 2005 진짜 좋았고, DRC 2000. 네, 2010년도 아주 좋았고요. 꼬르똥 샤르마뉴도 제가 92 빈티지 테스팅해봤는데 뭐 아주 맛있긴 합니다. 어쨌든 자 3번 빼고는 다 탈락. 5, 6, 7, 8 있네. 1, 2, 4번 빼주세요. 두 개 탈락. 5번 같은 경우에는 레몬글라스라든지 허브, 약간의 시트러스, 꽃향기가 나고 은은하고 우아 느낌이 좋았고요.
적장이 입안에서 차고 오르는 애시디티나 뭐 바디감, 피니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다음 밸런스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산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게 괜찮았어요. 산도가 괜찮아. 네. 근데 6번은 투 스윗 오크 딱 향 맞자면 와 이거 화장빨이다. 그래서 팔레트에서 딱 느껴지니까 밸런스도 깨져 있고 탈락. 6번. 7번. 근데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큰 잔에 한번 먹고 싶어. 아무런 향도 안 나고 맛에서도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2번, 7번 공동 꼴등. 진짜 이거 와인에 물을 탔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게 358을 밸런스 글라스에 갖다 주세요. 자, 아톰님. 그래서 3번, 5번, 8번을 저희가 젠토 밸런스 잔에 준비를 해드렸어요. 밸런스 잔에 하는 이유가 뭐죠? 온도를 빨리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특히 볼이 좁은 글라스보다는 넓은 글라스가 향을 폭발적으로 빨리 살려주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은 이 글라스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와 캐릭터가 재미나다. 세 개 다 달라요? 네, 세 개 다 달라요. 세 개 다 다르고 확실히 넓은 잔에 먹으니까 훨씬 좋다. 두 번째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3번은 이제 잔을 바꾸고 나니까 뭐 시트러스나 화이트 플라워, 그다음에 뭐 레몬 커스타드, 애프리콧, 파인애플 같은 과일 향도 되게 잘 살려주고요. 은은하면서도 좀 직선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팔레트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농축미와 피니쉬에서 느껴지는 이제 미네랄이 아주 좋았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유? 스위트한 느낌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좀 달콤한 향기.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샤르도네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팔레트에서 느껴지는 감미로운 산도라든가 밸런스도 좋았고 피니쉬도 좋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로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8번은 재미난 게 향에서 갈수록 누룽지 향이 좀 나고, 역시 좀 스위트한 느낌이고 열대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레몬이라든지 시트러스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뭐 전체적으로 와인이 퀄리티가 좋았지만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밀려요. 3등. 3등. 8번이 3등.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이 3등. 맛있다. 그냥 딱 먹었을 때 맛있다. 별로 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디감이 좀 모자라고 피니쉬도 뭐 엄청난 와인들에 비해서는 향의 폭발미나 그런 걸 모르지만 가격을 생각하고 마셨을 때는 아주 맛있다. 아, 둘 다 맛있는데 스타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스타일 차이가 있어요. 스타일 차이인데 두 개 다 1등. 두개 1등? 오케이. 공동 1등, 3등. 3등. 아, 이것도 괜찮은데? 자, 그러면 1번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시트러스, 화이트 플라워, 바닐라, 애시디티도 나쁘지 않고 밸런스도 좋았지만 뒤가 없다. 네, 그런 와인이었는데 필립 쉐비, 국순당에서 하는 거. 필립 쉐비를 되게 오랜만에 테스팅을 하네요. 이게 그래도 한 3, 40불 정도 하지 않나요? 40불 딱. 아, 40불대예요. 네. 여기가 이제 플리니 몽라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집이고, 1950년대에 뭐 플리니 지역의 포도밭과 이제 아마 어머니 가문일 거예요. 1930년도에 이제 메르소 지역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던 걸 합쳐서 만들었을 건데, 레이블은 약간 코시? 코시? 약간 이 녹색하면 떠오르는 집이 자크 프레르. 자크 프레르. 자크 프레르를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한 퀄리티가 없었는데. 자크 프레르 30달러에 어떻게 30달러 50달러에 어떻게 구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2번. 피니쉬가 짧게 끊어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감동이 없다. 공동 꼴등. 아, 이것도 한 30불대 할걸요. 2, 30불대 하지 않나? 30한 5불 정도에. 이 집이 도멘 르플레브에서 독립하여 올리비에 르플레브가 84년인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독립해서 만들었는데, 네고시앙, 엘르베르죠. 플리니 베이스에서 본인의 포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코워크하는 이제 협동조합 같은 느낌이죠. 그 다양한 뭐 테루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르플레브 파리를 너무 하는데 르플레브하고는 여기가 그리고 요새는 와인 말고 이제 숙박으로 또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숙박이 있어요? 네, 숙박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번부터 할까? 1등을 같이 해볼까요? 4번부터 네. 이것도 예선 탈인데 좀 밸런스는 나쁘지 않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향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플랫하다. 아, 몽자르 미네랄. 이 집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12, 13, 14 그럴 때 그랑크루 중에 좀 약한 것들이 한 100불 중후반대 그렇게 먹었었는데 사실은 가성비 되게 좋은 와인인데 오늘은 감흥이 없다. 네. 몽자르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기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8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집도 와이너리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사실은. 매물로? 네, 매물로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나와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시그로 호텔도 호텔까지 같이 해서 와이너리를 설립한 게 19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할 때만 하더라도 5헥타 정도 굉장히 작았었는데 이제 뱅상 미네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와이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23헥타 정도 그리고 아빨라주는 28개 정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 가성비 괜찮아요. 저는 이 집 와인 하나 꼽는다면 2002년 루시브로 괜찮아요, 이 집. 근데 오늘은 6번 6번. 네. 투 스윗 오키 화장빨. 자, 샤를로팡입니다. 지난번에는 루즈는 결과가 괜찮았는데. 네. 근데 화장한 느낌이 너무 났어요. 부르고뉴 꼬트도르네요. 샤를로팡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막산에 처음 와이너리를 설립했고 줄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조를 하고 있죠. 앙리자에한테 배워서 90년대부터 뭐 줄기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줄기 넣을걸요? 이지? 근데 레드는 괜찮았었는데 화이트는 조금 실망이네요. 이게 가격대가 그래도 한 $40 $40? 8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40달러면 안 사 먹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자, 그 다음에 물탄 와인. 물탄 와인. 와, 이러면 안 되는데. 빼블레가 이렇다고? 페블레 2022예요. 또 향이 나는 거 같기도. 라벨 보고 마음 달라지시면 안 되죠. 아무런 향이 안 난다. 아무런 특징이 없다. 사실 이 집은 이제 조셉 페블레가 1825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7대째 이제 에르완과 이브 오빠와 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죠. 부르고뉴에서는 자체 포도밭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하나고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근데 이 집 화이트도 잘 만들고 레드도 괜찮은데 오늘은 레드는 뭐 앞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화이트는 요거는 페블레는 4만 원대요. 뭐 4만 원대면. 네. 그 다음에 8번 오늘의 3등. 오늘 3등 두루앙? 드론. 두루앙? 보즈레이. 이게 한 $37, $8 정도 하고 있어요. 페블레가 훨씬 나아요. 앞에 제 기억으로는 좁은 잔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넓은 잔에서 퍼진다는 느낌 받으면서 순위가 내려갔었는데 부아세 가문이 이제 투자를 해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4개의 와이너리가 통합이 됐죠. 1999년에 만들어졌고 총 34헥타에 아마 67개의 클리마를 소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3분의 2는 꼬뚜디니, 3분의 1은 이제 꼬뚜본에 있는데 사실 부즈레이가 퀄리티 컨트롤을 잘하는 편인데 옛날보다는 돈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잘 만드는 집은 아니에요. 자, 두구두구 오늘의 1등 공동 1등 3번. 여기 거예요. 꼬르디에. 네. 장드라빈 2022. 이 집이 이제 일명 막공의 꽃이로 불리는 집인데 뿌이 휘세 지역에 위치를 했고 총 한 9개 지역의 마을에서 총 한 35헥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87년에 이 형도 은퇴할 때가 됐을 건데 슬슬 되실 것 같아요. 예, 크리스토프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와이너리에 들어왔고 고품질의 화이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크리스토퍼가 오면서 와이너리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 집이 해지오널이지만은 보통 해지오널 빌라지도 낮을 때는 20, 많을 때 40 정도로 수출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와인 잘 만드는 집이죠. 자, 오늘의 공동 1등 5번. 오, 자, 5번은 자동입니다. 루이자. 야, 맛있다. 이거는 쌀 건데 현지가 한 10불대? 10불 후반? 20불대 초반이고 네. 한 국내에서 3, 4만 원이에요. 오, 이거 진짜 가성비가 미친 거네. 되게 좋았어요. 저는 루이자도 좋아졌는데 마 대표님 루이자도 좋아졌습니다. 좋네요. 루이자도는 이제 루이 앙리 드니 자도가 1826년 결혼과 동시에 본 프로메크루 아시죠? 루이자도를 상징하는 포도밭인데 이제 유르슐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밭을 받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1859년에 본격적으로 와인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도 한참 무시하던 집이에요. 네, 되게 무시하던 집이었는데 요새 옛날보다 좋은데요? 폼이 좀 올랐네. 폼이 좀 미쳤네. 이 집 위에 거 좀 먹어봐야 되겠다. 빌라주랑 프레메크로랑. 사실 자도는 돈 주고 안 사 먹는 와인 이런 느낌이었는데 남이 사주면 먹고 남이 따주면 먹는 와인인데 나쁘지 않네요. 사실은 이 집은 이제 제 사수님이시죠. 이승복 원장님하고 2013년에 이승복 원장님하고 버건디 갔다가 테스팅을 했는데 딱 드시자마자 와, 이건 고시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소출량이 그 정도로 고시처럼 작고 해서 이건 무조건 수입해라. 잘 만들어요. 되게 잘 만드는 집이고.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와인 테스팅을 좀 했었는데 다음은 어딘가요 그러면? 샤블리입니다. 하지만 30달러 이하죠. 하브노가 하브노를 30달러 이하에 가져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잔. 꼬라뱅으로 한 잔. 그럼 또 나오는 30불 때문에 뻔하지 않나? 페블레라든가 크리스찬 모로? 모로가 사실 가격 대비 아주 매력적이고 페블레도 나쁘지 않고 자도도 있을 거고 다 겹치겠네요. 어쨌든 오늘은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을 레지오널 와인들을 모아놓고 테스팅했습니다. 바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의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와인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저는 샤블리 멸망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맛이 나통 이준혁이었습니다.